민주화 인권의 도시인 광주가 이제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미래자동차 중심 도시 등 최첨단 산업 도시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기업들을 육성 지원하고 또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테크노파크인데요. KCTV 초대석 이번 시간 광주 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 광주 테크노파크 10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취임하자마자 복잡한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국토부에 미래자동차 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지정을 100만 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큰 일도 있었고요. 또 아이크로진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들 유치, 네.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기업들을 육성하는 펀드 조성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마침 또 제가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로 이루어진 테크노파크 진흥회 네. 회장직을 맡은 바람에 네. 아주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만 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테크노파크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광주 테크노파크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테크노파크는 이제 지역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고 네. 또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임무인 기관입니다. 네.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테크노마트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파크 산업단지라는 의미인데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기술 중심형 산업단지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네. 1998년도에 네. 처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4년이 된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꼽을 만한 성과 또는 자랑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자동차 산단 100만 평을 지정을 받게 됐고요. 네. 또 저희가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이제 지역 산업 대표 산업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네. 네. 지역 산업을 10개의 산업으로 분류 조정을 우리 광주 시장님께서 하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획을 총괄적으로 했고요. 예. 또 더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 산업을 전체적으로 진흥 사업을 조정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조정도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는 대표 기관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랄까 기업가 정신 같은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가 정신센터를 저희가 발족을 했는데 이것도 광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네.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름도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 기업가 정신센터를 저희 그 동명동에 있는 아이플렉스 센터에다가 네. 이렇게 준비 연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을 또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또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기획은 또 어떻게 좀 하시는지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지역 산업 정책이랄까 네. 광주 광역시의 산업 정책을 저희가 이제 총괄 기획을 하게 되고 그 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정책 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대규모 국책 과제를 좀 발굴하는 일들 합니다. 네. 이런 적은 과제가 아니라 1000억 대가 넘는 그런 예. 국책 과제를 발굴을 하고 네. 또 미래 광주의 먹거리가 어떤 것에서 나오는지 그런 산업을 발굴도 기획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네. 그다음에 오늘 아마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심사를 지금 다 받았을 겁니다만은 네. 소재 부품 장비 특화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미 추진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도중이고 네. 또 강주시 전남도와 함께 첨단 의료 산업 복합단지라고 하는 거대한 그 프로젝트를 네.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저희 정책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을 육성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또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테크노파크의 가장 주요한 임무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퍼스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아이플렉스 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랄까 네. 청년 창업기업가를 육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 본부 쪽에서는 이런 그 초기 기업에서부터 이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창업 초기의 컨설팅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 기획, 더 나아가서 이제 R&D를 어떻게 하는가, 또 기술 사업화를 어떻게 하는가, 네. 이런 것들, 마케팅, 수출, 그리고 이제 상장하는 것까지 네. 이 발전 단계에 따른 전 주기에 걸쳐서 저희가 네. 통합 지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초기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 기관이 저희 테크노파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기업 지원단에서 네.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많은 성과들이 이렇게 도출돼 나왔고요.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네. 저희 테크노파크를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또 홈페이지에는 계속 과제들이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찾아봐 주시면은 내게 필요한 그 자금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네, 것을 네. 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또 지역 산학 연관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계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대학의 그런 연구력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네, 각종 연구소들의 기술력을 제가 받아야 그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포괄적으로 지자체, 산업체 그리고 대학과 연구원을 연관하는 지산학연 연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그동안 있었지만 더욱 강하게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님께서 광주시 산업을 10개의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네, 저희가 10개 산업 분류된 곳에 각각 산학연 협의회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산학연 협의회, 네. 자동차 산학연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각 부문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합적으로 또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서로들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R&D 방향을 또 연구를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기업이 성장될 수 있는지 토론을 하면서 네. 이 서로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하는 이런 체제가 이제 지산학연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대학 교육이 크게 좀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부가 지방 대학에 직접 이렇게 대학에 지원하던 체제에서 네. 2025년부터 지방자치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체제로 네, 변경이 네. 됩니다. 이른바 라이스 사업이랄까 이런 것이 그런 체제인데요. 네, 네. 그 전담 기관 역할을 저희 광주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네. 이런 산학연 네. 협력 체제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하는 일이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최근에는 또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심 항공교통 실증진흥센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예, 5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UAM 실증진흥센터라는 것을 착공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사 금방 됩니다. 네. 9월 달에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 저희 테크노파크 2단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UAM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도심 항공 사업입니다. 네. 공중에 이제 이동 수단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드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우선 착수하게 되는 것은 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카고 드론 제작 실증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약 20kg급의 네. 무게를 가진 물건들을 운반하는 이렇게 수단이 네.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제주도나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심 항공 사업을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도심에 떠다니는 비행기 택시죠. 네. 네, 그렇죠. 에어버스, 네. 에어택시 이런 개념인데 이런 것으로 가는데 다만 저희가 아직 그것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광주는 군공항이 네. 이주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카고드론에서 실증 사업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런 그 도심 항공교통으로 네.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좀 어떻게 또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네, 광주광역시가 이제 창업 실증 도시를 슬로건을 내걸고 창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역 일대를 창업 밸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아마 그게 이제 완공이 이제 지금 올 하반기에도 되고 네. 내년도에 쭉 더 밸리가 이렇게 지어질 텐데 네. 그게 되면 호남 최대의 어떤 창업 단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에다가 예비 초기 창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성장을 하는 모든 창업 지원 그 인프라를 갖다 설치하게 될 예정인데요. 네. 저희 테크노파크는 오래 전부터 예비 창업자랄까 초기 창업자를 지원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누가 더 많이 하냐면은 강주의 그 창업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비 창업자랄까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네. 초기 기업 단계로 이르렀을 때 저희 테크노파크가 이제 받아서 네.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또 집중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를 돕는데 네. 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죠. 네. 예, 죽음의 계곡을 또 지나야 되고 예. 이게 성공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전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정말로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 탄생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으로 네.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강주에서는 예비 유니콘 기업을 한 10개 정도는 앞으로 26년까지 만들어내자 네. 그런 목표를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뭐 AI 산업, 미래 자동차 국가산당 등 이런 우리 광주시의 굵직굵직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그 최근에 그 챗 GPT가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또 구글 바드 같은 검색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강주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네. 그 답변이 강주는 AI 대표 도시다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강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AI 대표 도시로 이렇게 이미 알려지고 네.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1단계 사업이 현재 과학기술부와 강주시의 사업으로 네. 진행 도중에 있고 지금 1단계 사업의 중심은 인프라 구축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올 9월 정도면은 아마 오픈할 예정인데 강주 첨단 3단지에 네. 슈퍼컴퓨터를 장치를 한 네. 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개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산업이 진행되고 또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그 큰 회사인 구글이랄까, 네. 엔비디아랄까 이런 기업들이 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소를 만드는 등 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100여 개 정도의 인공지능 벤처 기업들이 강주로 투자 의향을 보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돕고 있고 이제 AI 1단계 사업이 2024년까지 끝나게 되는데요. 네. 25년부터 또 한 4년 정도 이 사업을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는 지금 인공지능 사업단과 저희 테크노파크 모든 곳에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네. 2단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2단계까지 정도로 하게 되면 강주 인공지능 산업이 정착이 될 수 있고 네. 이 인공지능이 참 묘해요. 인공지능 모든 산업에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고 전자에도 적용이 되고 각종 일반 제조업에도 네. 적용이 되면서 제품을 스마트화시키고 네. 제품을 첨단화시키거든요. 네. 네. 이게 잘 되면 강주의 미래 먹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강주의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 뭐냐면 자동차에다 AI를 입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전장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자동차 도시가 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미래자동차 100만 평 산단을 확보해서 네. 거기에 이제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GGM 이런 큰 자동차 완성 공장을 넣고 네. 거기다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네. 배터리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모든 산업을 거기다 다 집중을 시켜내면은 네. 거기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산단이 되게 되는데 그러겠네요. 지금 현재도 자동차가 광주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입니다. 네. 제조업체 중에 자동차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하면 안 되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미래 자동차로 전환시켜내면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생기게 된다. 네. 광주 시민의 살 길이 열리게 된다.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원장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늘 저희 지역 기업이랄까 산업에 대해서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또 격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와 우리 테크노파크도 지금 광주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도시, 또 미래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광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